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군무원 면접을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군무원 면접 특강 2강으로 일단 압축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일반 면접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더 확장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일단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이 목표하는 군무원 시험에 반드시 최종 합격하셔서 멋있는 군무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군무원은 공무원과 그리고 군인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직렬입니다. 제 제자들도 실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분들도 많지만 앞으로도 실제 이제 공무원 또는 군무원의 채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최대 한 2만 명 정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면은 한 4년 동안 계속 5천 명 이상씩 앞으로도 선발할 것으로 지금 공고가 되어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들에서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목표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영어가 없고 그리고 한국사로 대체 시험들이 다 되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자격시험화 됐기 때문에 소수 과목에 집중하셔서 필기에 합격하셨다면 이제부터 지금 필기부터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무원 면접은 일반 공무원의 시험 면접과는 다른 방식이잖아요.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면접만으로 15분, 20분의 당락이 좌우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므로 저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큰 사명감을 갖고 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군무원에 적합한 면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신뢰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그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총 3가지 정도의 좀 주의사항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군무원에 최적화된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군무원에 대한 장점들, 군무원 시험의 특징 등을 잘 생각하여서 특히 면접관이 누구냐라는 거죠. 면접관이 실제 인사장교 등을 비롯하여서 간부급 장교들이 많이 면접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에 적합한 어떤 면접의 내용보다는 어쩌면 군인에 적합한 어떤 정신, 군인 정신 그리고 군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가 군 생활을 해보면 항상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이런 거는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신속정확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5분 안에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10분 안에 끝내야 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군인 정신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정리를 다 해드리겠지만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군무원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과거에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군무원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친할 때는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한 5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하사, 중사, 상사 대우에서 가다가 소위급까지 5급 정도가 되면 그렇게 장교 대우를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군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면세가 되는 PX라든지 아니면 군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군인의 장점들 연금 혜택이라든지 그 외의 복지 혜택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군무원의 단점, 정말 보직에 따라 다르고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는 정말 흔히 말하는 케바케라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다른 요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장점만 보고 우리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군무원의 남성 비율이 한 80%, 여성 비율이 한 20% 정도가 이제 군무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군 사무를 보는데 안정적이구나, 또 편안하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군무원이 되실 거니까 군무원에 적합한 어떤 언어와 그리고 그러한 사고와 군인 정신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반드시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방부의 홈페이지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또는 국방백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예전에 매년 하다가 2년에 한 번 정도 요즘에 이제 발간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2018 국방백서가 2019년에 이제 1월에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국방백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실 뭐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만 그것을 문제화했을 때, 자문자답하고 문제화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군무원 면접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문서를 좀 잘 출력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국방백서가 있습니다. 뭐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검색어만 쳐보아도 국방백서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대로 우리가 열람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두 가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군무원 면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직 공무원과 유사성이 아주 많습니다. 강력한 지원 동기가 있어야 되며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이며 그 자소서를 토대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소서의 구성 방식들도 제가 군무원만을 위한 자소서 방식은 아니지만 일행직과 함께 아우르는 자소서 방식이 면접 강의에 있습니다. 그것도 꼭 보셔야 합니다. 또 비단 자소서만이 아니더라도 그 이외의 프로그램들, 지금 우리 군무원 면접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PT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집단 토의 면접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7급 면접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꼭 같이 보시면 이게 면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군무원에 적합한 면접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홈페이지부터 들어갔는데요. 각각의 슬로건,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면접에서 좋은 것은 면접관이 원하는 단어를 구사하라는 거야. 면접관이 원하는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종의 약간 편승 효과처럼 따라하는 거라서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오른손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을 하는 분이라면 대답할 때는 물론 이제 정자세로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우리도 한 번씩 오른손을 쓰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따라하면은 면접관에게 호감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되게 우리가 그 행동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어휘구사라는 거예요. 면접관이 좋아하는 어휘는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군무원이라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어휘를 잘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슬로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것은 가장 최후의 보루예요. 대부분이 성실부터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 말고 저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분, 준비되어 있는 분을 선발하고 싶어 해요. 그냥 필기 과목만, 세 과목만 잘 봐서 합격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능함을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군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조직이 있으며 어떻게 합리적 조직을 이끌어가고 합리적 조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양을 평가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은 일행직과도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전공했던 과목들 아니면 선택했던 과목들 다시 한번 잘 끄집어서 그래서 군 행정과 관련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경험과 상황적인 측면에서의 대처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군무원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변화되거나 예상치 못하는 돌발적인 변수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무원에 이미 의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7대 의무, 11대, 12대 의무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복종의 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요. 복종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에 대한 복종,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군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측면에서의 복종이라는 것이 따라야 할 텐데 유능하셔야 됩니다. 유능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나 경험 측면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채 바로 들어와서 행정을 대신하고 또한 행정을 보는데 어려움이 시행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튼튼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모두 합쳐서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국방 자체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능하면서 튼튼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건전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도 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대라는 게 뭔가 변수들도 많고
정말 상사를 어떻게 만나느냐, 동기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수 속에서도 우리는 강건해야 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되며 변함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 면접관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야 되냐면 어떤 확신을 보내줘야 됩니다. 어떤 신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저는 어디 가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고 군대라는 것에 적성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군대 체질이다. 어렸을 때라면 말뚝박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군대에 대한 체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상명하복식의 단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와의 조직 아니면은 우애 아니면은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되어야 되는 전후 정신이 필요하겠죠. 지금 군무원에 적합한 어휘를 구사하기 위해 저도 매우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제가 빨리 속사포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의 정확한 어휘들을 잘 캐치해 가셔서 실제 면접장에서 꼭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의 또 인사말과 업무보고에도 국민과 함께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국민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저는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실제 인사혁신처에 들어가 보아도 슬로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시고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청와대에도 바로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국민과 함께라는 말도 자주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전문가로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준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준비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면접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준비해간 만큼 이야기를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뒤통수가 따갑고 아쉽고 심지어는 눈물도 납니다. 이만큼 준비했는데 표현을 내가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면접 스터디 준비하시고 항상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을 자기의 모습을 보시고 말 크게 하시고요. 군인 정신인데 우리가 이미 웅얼웅얼거리고 막 소심해 보이고 위축돼 보이고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우리는 도전해 왔잖아요.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일 수 있지만 면접장에서 누구보다도 외향적으로 왜 모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최고의 모델이다라는 마음으로 사진 찍을 때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음으로 가야 표정에서 어깨선에서 턱에서 눈빛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아는 게 많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많이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이건 제가 찾아보았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이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콘텐츠,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속에서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런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사말 5가지에서도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군대, 강군 건설을 위해서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촛불 어떤 정신으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이면서 또 그와 관련된 국방부와 그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어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알겠죠? 그럼 신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상적인 거니까 신뢰받기 위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도덕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겠다.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국방 교류 협력을 증진하겠다. 상호 보완적인 자세 맞잖아요. 특히 군무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제 교집합의 어떤 그런 공무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준 군인이면서 공무원이지만 상호 협력해야 될 게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군 지휘관들과 사실 알력이나 갈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는 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특정한 부대나 사례들로 본다면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는 학력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상생의 관계 그리고 상보적인 이런 관계들이 많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거죠. 자,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있었고요. 자, 셋째, 국방 개혁을 역시 인사혁신처부터 시작하여서 이번 국방 개혁의 2.0 버전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지만 뿌리 깊은 사실은 정말 안타깝지만 육군사관학교 육사의 뿌리 깊은 어떤 장교의 어떤 카르텔들이 우리 사회에는 엄청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관학교만의 어떤 특권의식에서 기득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군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거론하거나 건드려서는 사실 안 됩니다. 민감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싸잡아서 다 비난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가 군대는 엄청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명령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군무원들이 군 행정을 통해서 개선 사항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을 하고 또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어떤 걸 혁신을 하게 되면 정말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올해 2019년 상반기에 포상금만 4억 9천만 원이에요. 약 5억 원 정도의 포상금이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군무원도 군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야, 요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거는 기존에 누적되어 왔던 이건 좀 적폐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제가 점진적 개혁이라는 말을 한번 살을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제가 말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열정이다. 변함없는이라는 제가 수식어구를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표현이 되죠. 자, 이제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노력 같아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왜? 노력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의 노력이 아니라 내일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드물거든요. 다 사람이 지나면 변하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퇴색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관에는 변함없는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 누군가보다는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제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자고요?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는 거죠. 아니면은 합리적인 개혁이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보수나 진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합리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급진적이어도 안 좋고 아니면은 양 극단을 달리는 갈등이 어떤 끝까지 가거나 치킨 게임처럼 가거나 아니면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에도 일종의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개혁, 점진적인 개혁 어때요? 이렇게 살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첫 시간에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군무원 면접에서 필요한 키워드를 잘 공략하자는 거죠. 분명 면접관들이 집중해서 잘 듣겠지만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거듭 성실하다라든지 아니면 사명감을 갖고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차별화된 어휘 한두 개만으로도 귀를 때리면 그래서 각인이 된다면 결국 여러분은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항상 이제론으로 부사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말들을 보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고 또는 뒤에서도 확립하겠다고 하고 정착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말도 결국 여러분 면접에서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겠죠? 아니면은 군 생활일수록 사실 정말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며 그들만의 세상인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방 사업들에서의 비리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방산이라고 하는 방위산업에서도. 자, 그러나 하여튼 투명하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뭐 일선에 있는 위에 있는 장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간부급들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군무원에서 가장 업무들을 보면서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이거는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겠다.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이다. 이건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간부급들과 합의하에.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 군무원들 엄청 좋아요. 꿀보직입니다. 장군에게 뭐 또는 대령급에게 막 인정받으면은요 엄청 편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바닥부터 키워야 됩니다.